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일부 조정을 거치면서 65K 초중반대에 내려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거래가 되면서 월가가 코인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데 놀라운 소식이 하나 전해져서 이 부분이 코인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온체인 데이터나 각종 데이터를 통해서 현재의 위치가 어디이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무엇이 있는지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청 산맵상으로 봤을 때 66K까지 올라왔던 비트코인은 그 뒤에 아주 갑자기 급격한 숏 포지션이 구축이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 세력 같은 경우는 67K 위로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66K부터 67K 사이가 아주 강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고 들어온 숏 포지션이 구축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서 살펴보게 되면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면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도 플러스로 전환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알트코인의 지표 중에 하나인 김치 프리미엄 같은 경우도 어제 대비 오늘이 조금 올라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도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제외하고는 플러스 프리미엄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유입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제 조금 더 좋은 장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해가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비트코인 도미넌스인데요.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중요한 이유는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의해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인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안타깝게도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알트코인의 돈이 아직 완전히 뿌려지지 않는 상태이고,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에 비해서 퍼포먼스가 조금은 좋지 못한 상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리지표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였다가 탐욕지수로 넘어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급반등을 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서 벗어난다거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조정이 오면서 유입량이 줄어들긴 했지만 우상향을 조금씩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체적인 펀더멘탈적으로 코인 시장은 이상이 없다라는 걸 여기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움직임에 있어서 비트맥스 같은 경우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16K까지 비트코인이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조정장이 길었기 때문에 비트맥스에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부 하락을 보면서 펀딩 레이트가 내려간 은펀비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맥스 같은 경우는 이후에 하락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현재 위치가 어디이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쇼터몰더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부정장일 때 아주 중요한 지표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장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을 때 이 자리가 지켜진다고 하면은 과거에 이제 맞고 올라갔던 상황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맞고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등에 성공은 했지만 조정장이 아직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 조정 같은 경우는 언제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만, 쇼터몰더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를 맞고 잘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도는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을 한 이유는 비트코인의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수요가 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냥 올라가고 있음에 있어서 가장 안정적이고 제대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쇼터몰더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 앤 프로핏 로스 마진은 이전에 마이너스 6%, 최근에 이제 코인이 던지게 되면은 쇼터몰더들은 마이너스 6%의 손실을 보는 구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안내를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1월달 2023년도 9월달 같은 경우는 12%까지 손실을 봤었습니다. 6% 정도 손실을 보고 비트코인의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이게 이제 똔똔으로 올라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쇼터몰더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가 아니라 그냥 전체 리얼라이즈 프라이스를 봤을 때 이 65K부터 66K 라인이 리얼라이즈 프라이스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5K와 66K 라인은 리얼라이즈 프라이스의 저항선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숏 포지션이 강하게 구축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 라인을 거래량을 동반해서 강력하게 뚫는 게 중요한 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저항대다. 그래서 바로 못 올라간다고 하면은 또 맞고 내려올 수 있는 중요한 라인이다라는 거를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온체인 데이터성으로 봤을 때 쇼터몰더의 SOPR 자료를 보게 되면은 1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다시 이제 1 언저리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함께 봤을 때 MVRV의 쇼텀 홀더의 지표를 보게 되면은 1과 1.05 사이 아주 많이 내려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겹쳤을 때 굉장히 좋은 매직 구간 라인에 접어든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리가 좋은 구간이어서 이제 66K까지 반등에 성공을 하고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이 지나고 기간 조정이 오는 그 라인이라고 보기에는 올라온 게 너무 짧긴 하지만 이 자리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기간 조정의 자리로 볼 수 있는 좋은 구간이다라고 접어들고 있다라는 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1월 달에 저희가 많이 힘들었던 구간이 있었잖아요. 그 구간만큼 데이터들이 많이 내려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유입이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반등과 기간 조정을 저희가 기다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봤을 때 미국과 유럽과 아시아 국가의 거래 시간 대비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마이너스였던 구간을 표시한 자료인데요. 보시게 되면 이 자료는 그러니까 불장이 되기 전에 또 하락장일 때 아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보시게 되면 요때 요 구간들이 모든,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하고 아시아의 거래 기간 동안, 거래 시간 동안 모두 다 변동성이 마이너스였던 그런 구간들 날짜들을 찝어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구간이 보시게 되면은 불장 가기 전에 있어 왔던 그런 구간들과 동일하다라는 걸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 자리가 우리가 올라갈 때 좋은 자리가 나중에 지켜보면 이 자리가 좋은 자리였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봤을 때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저의 의견은 그러니까 조정이 이제 가격 조정은 시간이 더 지났을 때 이걸 유지한다고 하면은 가격 조정적인 부분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기간 조정들 같은 경우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장이 바로 좋아지면 너무나 좋은 일이겠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조정이 길어지는 거에 힘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은 조금 더 길게 잡고 우리가 유연하게 대응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주문을 하고 싶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고래의 움직임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66K까지 올라간 뒤에 고래의 움직임이 다시 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고래의 움직임이 내려온다라면은 아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부 변동성이 존재를 하고 하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라는 게 이제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65K와 67K 라인이 아주 강한 저항대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도 고래들이 그 부분을 저항대로 인식하고 단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확인을 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그럼에도 더 중장기적으로 보는 걸 좋아하고 선호하는 저의 뷰로 봤을 때 글로벌 머니 서플라이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M2 통화량 자체가 유동성이 시장에 풀리는 것 자체가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 시장의 유동성이 점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힘입어서 나스닥과 미국 지수죠. 미국 지수도 4만 부를 뚫고 올라갔다가 일부 다시 내려온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나스닥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코인 시장도 비트코인도 좋은 모습을 보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상황에 맞춰서 월가에서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선물거래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의 원탑 거래소가 됐습니다. 바이낸스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근데 이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선물 거래뿐만 아니라 현물 거래를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물 거래가 지원이 되면은 그냥 자체적으로 거기서 현물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선물 거래가 되기 때문에 현물 거래와 이 갭을 이용한 거래도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창구가 새롭게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말은 코인베이스가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과 같고, 기관들이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 많이 거래를 할 거기 때문에 바이낸스나 다른 거래소들도 타격이 있을 수 있는 중요한 엄청나게 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카고 선물 거래소가 현물 거래를 하려고 준비하는 거는 불리시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이제 13F가 끝났기 때문에 어떤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들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월가에서는 937개의 이 운용사들이 전문회사가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937개는 너무나 많은 곳에서 투자를 한 거와 같고요. 금 ETF가 1분기에 95개의 전문회사가 투자했다라는 거를 보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곳들이 투자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카고 선물거래소가 왜 시카고 현물거래소까지 만들려고 하는지는 이렇게
때문에 월가에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현물 ETF를 너무나 그러니까 엄청난 수요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거고요. 저는 불리시한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도 거의 400개가 넘는 기관이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GBTC의 최대 투자자 중 하나, 두 번째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이게 과거부터 GBTC를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1분기 때 새로 모은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모건 스탠리도 GBTC를 많이 모았다라는 걸 우리는 이번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데요. 월가에서는 조정장이고, 이거 3월달까지긴 하지만 조정장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해가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이 부분이 좀 더 고착화가 되고 기관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코인 시장에 이번 불장에는 강력한 불리시한 그 변수가 되겠지만, 개인으로 봤을 때는 개인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점점점 멀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개인들이 투자해서 성공을 하는 게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거는 명확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되고요. 이건 비트코인 현물 ETF가 비트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를 때 비트코인 현물 ETF에 돈이 유입이 많이 되거나, 그 다음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가 많이 되거나 하는 날 비트코인이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가격이 올랐을 때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많은 거래가 일어났고요. 이러면서 동시에 미국은 절대 모든 사람이 다 돈을 벌게 하는 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렇게 미국의 기관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리테일들이 기관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미국 자국민을 보호하면서 비트코인을 대단히 좋은 상품으로 인식을 하고 거래를 하고 있고, 그런 걸 발전시켜 나가는 와중에 다른 뭐 거래소들, 바이낸스가 될 수도 있고 바이빗인데, 바이빗이 프랑스에서 이제 거래가 못하게끔 막는 것들이 점점 규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거래를 하고 있는 거래처들 그리고 개인들이 거래했던 것들이 점점 더 미국으로 쏠리고 국가기관으로 쏠리고, 이러면서 개인들은 그럴 때마다 피해를 보고 계속해서 이거는 이제 끝났다 라고 하면서 위장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더 많은 개인들이 손실을 보고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서 돈을 벌지 못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안타깝지만 그게 보여지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잘 캐치를 해야 되고, 이런 조정장에서도 준비를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 하원에서 통과됐던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어도 그 뒤에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긴 한데, 미국 상원과 하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초당적으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규제들을, 그러니까 미국 우위에 풀어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아예 뭐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보시면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 승인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된 이야기 시간들이 다가올수록 점점 부정적인 전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부정적이긴 했는데, 블랙록이 너무나 자신이 있어가지고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도 코인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다만 거절이 나게 되면은 어찌됐든 간에 시장에서는 거절이라는 게 좋은 신호는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는 점도 우리는 염두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어제 알렉스라는 코인이 해킹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알렉스 같은 경우는 60원일 때부터 멤버십에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했던 코인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알렉스가 뭐 나카모토 릴리즈, 스택스의 나카모토 릴리즈에 수혜를 입으면서 많은 분들이 꼭 제 멤버십 분들 아니더라도 스택스와 알렉스는 많이 아셨을 거고 많이 이제 퍼져 있는 코인이긴 한데, 해킹 피해가 있으면서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 가격이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해킹 이슈 같은 경우는 뭐 발생을 하고 재단이 어떻게 리커버리 하는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알렉스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도 이런 공지나 이런 것들이 늦었고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스택스 같은 경우는 알렉스에 가지고 있는 이 자금들이 스택스가 많이 있다 보니까 업비트에서 투자 유의 촉구 안내가 나왔습니다. 뭐 이게 투자 유의 지정이 된 건 아니고 조심하자라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알렉스와 스택스가 당분간 아주 큰 변동성이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투자에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리고 제 멤버십에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